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으로 동네에서 조그마한 미용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운 게 이것뿐이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뛰어들어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도 독한 약을 만지고 하다 보니 손이 성할 날이 없어서 손 내놓고 있기가 참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요즘 돌아보니 제 또래 친구들 집에서 다 살림하고 지내는데 그래도 제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용돈벌이 정도는 하니 아이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제가 번 돈으로 사니까 누구 눈치 보고 속 불편할 일은 없어 좋은 것 같아요. 또 동네 어르신들이나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기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재미도 좋고요. 사랑방처럼 제 가게에 모여서 같이 점심도 먹고 옥수수도 쪄먹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보내다 보니 스트레스도 딱히 없어요. 이만하면 그래도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으니까요. 그거면 더 욕심부리고 싶지도 않네요. 다 큰 아들 둘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남편도 자기 회사 운영하며 지내는데 무탈하게 가족들이 함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동네에서 제 미용실을 간판 이름으로 아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여기 꽃집이에요? 앞에 화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미용실이에요. 제가 키우는 건데 어쩌나 할 정도로 제가 식물 키우는데 재미를 크게 느끼거든요. 단골 손님들까지도 전화를 하면 화분 많은 그 집 알지? 왜 있잖아, 편의점 옆에. 지금 거기서 머리하고 있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식물 키우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하던데 이상하게 저는 어릴 적부터 화분에 식물 키워보고 죽어가면 또 어떻게든 살려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좋은 재능이라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제 손에 들어온 식물들은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들이 핸드폰 배경화면이 매일 꽃이라면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나이 들었다는 거 너무 티나. 꽃사진 그만 올려. 이쁘지 않니? 그게 어때서?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지. 엄마는 꽃집 사장이야? 아니 미용실 사장이야? 작년엔 꽃 필 생각도 안 하더니 올해는 마음이 변했나? 꽃 필 준비를 시작하잖니.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특한지. 너희들 키우는 재미가 다 끝나서 그런다. 그럼 예쁜 손녀나 하나 낳던가. 또 그 소리 할 줄 알았다. 농담 섞인 아들들 잔소리에도 꽃 피는 것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시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 속이 상해 걱정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성 들이고 키우는 고생을 알아주는 것은 제가 키우는 화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 사는 낙이 없어져서 그런지 또 제 직업상 여행을 자주 가거나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오로지 화분에 물 주고 햇빛에 내놓고 쑥쑥 크는 것을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큰 힐링이 되어주더라고요. 매일 출근해서 화분 내놓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데 그 일도 저에겐 또 하나의 재미고 이미 몸에 굳어진 습관이라서 매일 보는 말없는 남편하고 집에서 가만히 지내는 것보다 아침마다 꽃나무한테 말 걸면서 지내는 게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이름도 불러주고 잘 크면 큰다고 고마워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화분이 하나둘씩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야 워낙 여러 개니 그중 하나씩 다 어떻게 외우고 지내냐고 하지만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알 수 있거든요. 익숙한 자리에 있던 게 하나 두 개씩 꼭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오는 옆가게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요즘 새벽에 화분 훔쳐가는 인간들 많다잖아. 그걸 왜 들고 가? 어디다 쓰려고? 요즘은 다 코베어가는 세상이지 뭐. 찝찝하게 한두 개씩 꼭 없어지는 것 같아. 다 들여놓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 가게가 더 오래 여니까 내가 수시로 지켜볼게. 안에다 들여놓으면 바람 안 통해서 죽는 애도 있거든. 얼마 전에 꽃 피려고 요만한 망울이 생긴 게 있었는데 꼭 내가 꽃 피는 거 애타게 기다리는 것만 쏙 빼서 갖고 가는 것 같아. 내 맘을 들여다보고 있나 도둑이? 지 눈에도 그게 이쁜가 보지.
다행히 24시간 편의점과 빵집 사이에 있는 가게라 6시쯤 문 닫고 들어가도 친구가 자주 들여다보겠다는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느낌에 이른 새벽쯤 사람 없는 시간에 와서 들고 가는 것 같았지만 저 혼자 신경 쓰는 것보다 몇 사람이 더 주시하고 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며칠 뒤 평소와 같이 문을 활짝 열고 손님 머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실내에 파마향 냄새가 진동할 때가 있어서 날이 좋을 때는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일할 때가 있는데 그날도 바람 솔솔 부는 미용실 안에서 환기시켜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안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소곤거리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보아하니 제 가게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폐지 줍는 그 할머니 아니야? 아니 저런 사람을 자식이 다 내버리고 가버렸나? 그렇지? 누가 챙겨주면 저 꼴이겠어? 나도 나이 들어서 저 꼴 될까봐 무섭다 정말. 그러니까 자식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 맞다니까? 아니 근데 저 할머니는 안 주워가는 게 없어. 내가 저번에 고장난 선풍기 버렸더니 어디서 바로 달려와서 가져가 버리더라니까. 어디서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이든 양반이 잽싸더라니까. 초라한 행색으로 작은 유모차를 박스에 싣고 가는 할머니는 그날 처음 본 얼굴이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지나다니면서 볼 때도 있었지만 종종 제 가게 앞에 서서 멍하니 있다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르신들 봉사하면서 머리 커트나 파마해드리는 일이 있던 터라 한 번쯤은 동네 어르신이니 그런 거라도 간단히 해드릴까 싶어서 용기 내서 그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하고 싶은 머리 있으세요? 참 잘 자란다. 예? 머리 조금 다듬어 드릴까요? 키우기 힘든 건데 여기서 이상하게 잘 자라네. 얘네도 주인이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걸 아나 봐. 이게 이 날씨에 절대 꽃이 안 피는데. 꽃 보신 거예요? 얘는 분갈이 해줘야 된다. 네. 안 그래도 날 잡고 해야지 하고 그냥 뒀네요. 이쁘다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 꽃만 한참 구경하다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손님들 말을 듣고 보니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는 할머니 같은데 하고 다니는 행색은 볼품없어서 그렇지 젊은 날엔 참 고운 얼굴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면 모시고 와서 머리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빵가게 하는 친구가 달려와 오늘 우리는 가게 청소하느라 빵도 못 만들었어. 왜? 나 종일 손님 받느라고 몰랐네. 아니, 누가 가게 앞에다 쓰레기에 담배꽁초 토르라고 간 거야.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종일 대청소하다 보니까 어제 만든 빵밖에 없어서 문 닫아버렸지 뭐. 개념도 없네. 누가 남의 가게 앞에. 그러니까 장사 다 망쳐버렸어 오늘. 나도 불안해서 오늘은 화분 다 들여놓고 가려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기가 막혀가지고. 그 뒤로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 앞에는 담배꽁초부터 백구간침 쓰레기가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옆 편의점에서 나와 먹고 난 뒤 이곳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았죠. 인식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누가 이렇게 버리고 가면 그 자리에 버리는 게 아무렇지 않아지니까. 가게를 열자마자 청소를 몇 시간 해야 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란 경고장을 붙여놓기도 했지만 소용없더군요. 그리고 출근해서 내놓은 화분도 몇 개씩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니 이젠 눈 깜짝할 새 도둑이 왔다 가는구나 싶고 그렇다고 당장 편의점 오가는 손님을 받지 말란 말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이 일로 모인 빵가게 친구와 방법을 찾아보기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죠. 남들에겐 큰돈 아닌 화분이지만 저한텐 진짜 제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거라 저도 소중한 걸 뺏긴 것처럼 우울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와 가게에 모여서 대책을 찾아보기로 했죠. 서로 다 가게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너무한다. 편의점 사장은 아주 남일이야. 자기 가게 앞엔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느라 아침이 다 가버려. 나도 그렇다니까. 빵 만들기도 바쁜데. 경고장도 다 찢어버리고 못된 사람들 참 많다 싶어. 우리 남편은 CCTV 달라고 그러던데.
그래, 효과가 있을까? 처음엔 가짜로 하나 달아놓을까 했는데 우리 둘이 나눠내면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더라고. 잠잠해질 때까지만 설치하고 나중에 치우더라도 우선 해볼까? 어린 것들이 이러고 가는지 나이 먹은 동네 아저씨 짓인지 난 이제 알아야겠어. 화분 훔쳐간 사람도 싹 잡아버리게. 그럼 달아보자. 화분 들여놓고 가는 것도 소용없어. 왜? 아침에 내가 문 열어놓고 내놓으면 가져가더라고. 아유, 간이 더 커졌네. 누군지 몰라도. 그렇게 각자 가게에 일어난 일들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친구와 저는 함께 볼 수 있는 각도에 CCTV를 설치하고 가게 앞 난장판으로 만드는 인간과 화분 훔쳐가는 도둑, 그 모든 사람을 잡는 계기를 마련해뒀죠. 그리고 나니 믿는 구석이 생겨서 그런지 마음이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도 했더니 잡아서 경찰서 가려고? 쓸데없는데 돈 쓴다. 당신한텐 돈 안 되는 거지만 나한텐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아. 공감은 못해줄 망정 힘 빠지는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20개 이상 돌보던 화분이 지금은 절반도 없다고. 옆 가게 남편은 같이 도와서 경고문도 만들고 CCTV 다는 것까지 도와주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럴 때 보면 내가 남보다 못하다 싶어. 어떻게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 괜히 골치 썩이는 일 만들지 말란 소리지. 한번 와보고나 그런 말 해. 남편은 물론 생활비를 주고 제가 버는 수익에 대해선 일절 신경 쓰지 않긴 했지만 그런 탓인지 가게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면 너무 무신경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옆가게 남편, 편의점 사장 이런 사람들하고만 의지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니 제 곁에 남편이란 인간이 있나 싶게 서운하더라고요. 우리가 장사하느라 정신없는 동안 핸드폰으로 빵가게 친구 남편이 계속 CCTV를 체크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고작 20대로 보이는 아이들이 이 앞에 모여 앉아 술 마시고 쓰레기를 다 내동댕이 쳐놓고 가는 걸 보게 됐고 친구네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게 앞에 붙여놓더라고요. 아마 자기들 모습을 생생히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까 했겠죠. 그리고 다행히 그 후로 가게 앞을 더럽게 만들고 가는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평화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친구가 제 가게로 빵을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구웠어. 따끈해서 맛있을 거야. 그 있잖아. 화분 가져간 사람 봤는데. 누구야? 동네 사람이지? 그 유모차 끌고 다니는 할머니 알지? 우리 가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할머니? 그래, 그 꼴 말이 아니게 하고 다니는 사람. 뭐야, 그 할머니였어? 그 할머니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볼래? 집도 알아? 난 돌아다니는 것만 봤는데 그거 들고 가서 어디 팔아먹는 거 아니야? 화분이 얼마 한다고? 돈 되는 건 다 추워가는 노인네잖아. 그래도 남의 걸 그렇게 함부로. 그 할머니 집 가서 현장 검거해버릴래? 그 할머니 집도 알아? 내가 전에 빵 갖다 주고 그런 적 있거든. 마당도 있어. 가서 직접 보고 한 소리 해야지. 안 그러면 그런 노인네 사람 말 무시하고 계속 자기 멋대로 군다니까. 내가 문 잠깐 닫고 같이 가줄 테니까 있어봐. 가서 말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눈인사만 주고받던 할머니 댁에 간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파리한 모습으로 다니는 할머니 집 마당엔 폐지더미나 쌓아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제가 꿈꿔왔던 그림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마당이더라고요. 정갈하게 나무와 꽃을 다듬어 키운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공을 들여서 가꿨는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제 가게 앞에 있던 꽃들이 줄지어서 한쪽에 있더라고요. 더 만개해서 활짝 꽃을 피우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안에 있던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더니 마치 다 안다는 얼굴로 잘 컸지? 여기서 커야 맞아. 할머니 양심도 없다. 여기 남의 집 걸 훔쳐갔다 놓고 뻔뻔스럽게도 뒀네. 왜 남의 화분을 훔쳐가요? 경찰서 가고 싶어요? 친구가 하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미동도 없는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추워 죽는다니까. 여기 있어야 산다고.
훔쳐간 주체 무슨 소리예요? 죽거나 말거나 남의 거잖아요. 할머니 게 아니라고요. 자기한테 맞는 환경이 있는 법이야. 거기 있으니 내가 보기엔 곧 죽을 것 같더라고. 지나갈 때마다 얘네들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 얘네가 말을 했다고요? 또망이 났나? 할머니, 그래도 말씀은 하셨어야죠. 저는 범인 잡겠다고 그것 때문에 CCTV까지 달아놓고 봤다고요. 잘 키우면 다시 데려다 주려고 했지. 거짓말 마세요, 어르신. 핑계도 좋네. 당장 들고 가자. 아니야, 잠깐만. 너 지금 저 말을 믿어? 여기 있으니 더 잘 크긴 했어. 할머니, 그럼 키우시다가 꼭 저한테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저도 제 자식처럼 키운 거라서요. 잘 키우시는 건 좋은데 돌려주셔야 돼요. 늙은이가 무슨 욕심이 있다고. 난 죽어가도 살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힘이 나. 돌려줄 거니까 잘 크게만 둬. 얘는 살아야지 무슨 죄야.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들르세요. 친구는 훔쳐가 놓고 이상한 핑계를 댄다는 생각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할머니의 태도에서 전 진심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2평 남짓한 조그마한 그 마당을 살뜰하게 키워놓은 걸 보니 그 말이 전혀 거짓말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종종 식물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젊은 시절에 꽃집을 했다던 할머니는 정말 지식이 많더라고요. 언제든지 집 와서 보라며 이야기도 하고 동네에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제 취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베란다에 물 한 번 주라고 부탁을 해도 잊어버려서 말라 죽었던 일도 많고 그런데 할머니와 가지를 잘라주고 꽃이 피기까지를 함께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재미가 생기니 좋더라고요. 얘도 곧 피겠다. 준비하고 있네. 나오려고. 어머, 그런 거예요? 아, 이게 꽃이 되는구나. 그럼 얼마나 향이 좋은데. 그렇게 유모차를 밀고 온 할머니가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폐지를 모을 때마다 눈인사를 나누고 차도 한잔 들이며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할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 잠시 갔나 싶었는데 2주가 넘게 보이지 않으니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걱정돼서 가게 문을 닫고 할머니 댁을 들렀습니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전과는 딴판인 지저분한 마당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집안엔 할머니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와도 종종 인사를 주고받고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지 번호까지 주고받으며 지낸 사이는 아니라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아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뒤에 한층 마른 모습으로 더 피폐한 몰골로 나타난 할머니는 이제 데려가야겠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병원 갔다 왔지. 늙으면 안 아픈 데가 있나. 할머니는 이제 본인 기운이 없어서도 못 키우겠다면서 다시 저에게 화분 데려가 잘 키워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댁에서 좋은 바람 맞고 해까지 충분히 맞으며 지내던 화분들을 다시 데려오려니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 할머니도 힘에 부칠 나이기도 하니까 이해하기로 했죠. 그리고 화분을 다 옮기고 난 몇 주 뒤쯤 할머니 댁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더라고요.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동네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잠깐이지만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눈 사이라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가족도 없다던 할머니의 마지막 길이 오죽 쓸쓸했을까 싶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할머니가 잘 키워준 화분들을 바라보며 애써 슬픔을 툭 털어내고 싶어 물을 주려고 보는데 할머니가 화분마다 종이 하나를 다 걸어뒀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다 꺼내서 보니 맞춤법도 다 다른 못난 글씨로 물은 어느 주기로 줘야 하는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세세히 적어두고 가셨더라고요. 본인은 아파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참. 그리고 맨 마지막 편지엔 저에게 쓴 듯한 말이 있었어요. 생명을 아는 착한 사람이라서 선물 줍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잘 키워주라는 의미니 받아주세요. 다시 보니 그 편지가 걸린 화분은 흙 위에다 잘 자란 예쁜 자갈을 덮어뒀더라고요. 물을 주려고 자갈들을 살펴보니 그 안에 조금 다른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자갈을 손으로 쓱쓱 밀어보니 종이 같은 게 뭉쳐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틈을 내보니 제 눈에 5만 원짜리 뭉치가 돌돌 말려서 들어있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화분을 그대로 다 뒤집어서 보니 그 큰 화분 안엔 돈을 깔아두었고 그도 모자라 다른 화분들도 찾아보니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폐지를 줍고 모아 담은 돈이라 생각하니 제가 덜컥 그 돈을 받아도 될지 겁이 나더라고요. 사실 혼자 사신 지 오랜 할머니라 듣긴 했는데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고 상황에 대해 전 알지는 못하지만 꺼내놓고 보니 8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받아서 제가 쓰기에도 제가 할머니께 드린 것도 없었고요. 되려 제가 할머니 덕분에 받은 게 더 많은 편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8천이야 8천. 너무 큰 돈이잖아. 주변에 그 어르신 알만한 사람도 전혀 없어. 부동산 사장도 잘 모른다더라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나도 그래. 그 할머니를 내가 챙겨드린 것도 없는데. 그럼 우선 갖고 있다가 할머니 가족이라도 나타난다거나 그분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보자고. 그렇게 할머니가 남긴 돈은 먼 친척이라도 가족이 있다면 전해주거나 기부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여태 지켜온 건 우리 힘으로 얻은 것만 갖고 쓰자는 생각이라서요. 잠시 눈에 멀어 가게라도 하나 더 얻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지만 잠깐의 욕심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가끔 할머니 집을 지나면서 지금은 빨래를 넣어두는 용도로만 쓰는 그 작고 예쁜 마당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작은 몸으로 물을 주고 화분을 옮기던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도 동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잘 지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분에 대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